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철학을 포함한 학문의 태도와 방법을 고찰하는 중에서 이제는 21세기에 사는 우리,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학문, 철학을 포함한 학문과 문화를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필요성을 제기를 하려다가 강의를 마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철학, 학문,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지난 시간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듣고 나서 좀 생각해 보신 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철학, 학문과 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와 태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정해진 길은 없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 보았을 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사유하고 가치를 판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만약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의 말에 따라서 춤출 때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힘을 길러야 될 때가 아닌가. 나아가서 우리는 공부하고 온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식인이라면 사회의 힘과 창조적인 방법, 학문 방법론을 노랑머리 파란 눈동자의 서양인들, 세계 제국주의를 펼쳐왔던 그들의 학문 논리, 사회 양식대로만 하늘에서 사유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 우리의 사유 양식을 살피면서 사유를 하고 학문을 해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창조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유를 할 때만이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철학, 학문, 문화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체적 사유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래서 다시 근대 고정불변의 자기 동일적 실체로서의 주체, 또 그 주체의 주체성을 염두에 두고서 다시 그리 돌아가서 사유를 하고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 근대의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동일적 실체로서의 어떤 주체성을 상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체적 사유를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전통 사유를 보면, 전통 사상을 보면, 또 현대의 유럽, 서양 철학을 보면 그런 주체성을 상정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사유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양 전통 사유의 대부분은 자기동일적 실체로서의 주체성을 상정하지 않고서도 사유를 펼쳐왔어요. 대부분의 사유가. 그런데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우리의 학문의 현실과 문화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슬프게도 너무나 주체적이 못해서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뭔지 모르게끔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무질서하게 지속해서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정체불명의 문화의 틀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단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모습은 저 아메리카 대륙의 뉴욕의 모습과 유럽의 런던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파리와는, 프랑스 파리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디 우리뿐인가요? 일본 도쿄, 중국의 상하이의 모습은 뉴욕의 모습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서양화한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미국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문화의 현실의 모습은 느끼고 찾아볼 수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화 식민주의적인 현상의 심각성,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서 마냥 달려가고 있지만은 않는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학문을, 철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학 학문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자, 여러분, 혹시 현재 우리는 우리의 전통 사상, 그 사상의 양식, 태도와 방법들을 간과하고서 너무나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간과하고 폄하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전통 사유 양식과 학문의 태도와 방법을 다시 돌이켜볼 필요성은 지금 여기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음식 문화를 예로 든다면 된장과 고추장은 서양인들이 먹는 치즈와 와인에 비해서는 마냥 부끄러운 음식 재료일 뿐입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매일 먹는 세끼 식단은 고추장, 된장 빼고서는 그러니까 장 문화를 빼고서는 우리 한국의 식단이, 한국인의 식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갖고서 삶을 살아가고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해가기 위한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본다면, 자, 첫째로 우리의 전통 사유 양식들을 오늘날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유색의 피부 색깔을 가진 우리가 된장과 고추장을 바탕으로 해서 음식을 섭취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적합하게 전통 사상, 사회 양식들을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개성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비판도 하고, 그래서 비판적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개성을 해볼 어떤 여지들을 생각할 필요는 없는가. 다음으로는 우리가 된장과 고추장을 바탕으로 해서 음식을 섭취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 특히 대학에 있어서 교육 시스템 체계와 내용들은 거의가 다 서양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영역 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원이 동양에 있느냐 서양에 있느냐만 따지지 말고 동서양의 지역성과 또 철학이니 사학이니 사약이니 심리학이니 이
학문의 영역에 갇혀서 족계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현대적이며 보편적인 학문 방법론으로 승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21세기의 첫 첨단의 과학의 성과물들을 수용하면서 그 과학에 부합하는 학문의 길, 삶의 양식들을 찾아가면 더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 사유 양식에서 오늘날의 학문 방법론으로 비판적으로 개선하면서 창조적으로 사유를 하기 위해서 길러다 써볼 만한 어떤 실마리들은 없는가? 그 요소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죠.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에 대부분의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서양 교육 시스템, 서양의 역사와 문화,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얼른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첫 시간에 철학적 중도라는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잠깐 동양 사유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전통 사유 안에서 우리의 언어와 논리, 한국의 논리, 즉 사유 방식을 이루고 있는 실마리들을 살펴본다면, 제가 그때 철학적 중도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육아에서 니와 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육아, 특히 조선 500년을 지배했던 성리학에서 니와 기의 불상자배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니와 기의 불상자배 논리는 사실은 우리가 조선의 유학자들이 조선보다도 더 추앙에 살면서 사유를 했었던 중국의 송나라와 명나라의 때 니기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유이다. 근데 조선에서는 성리학에서 주자학, 조선의 성리학은 거의 주자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영향하에서 태계 이황 선생과 고봉 기대성 선생 사이에서 벌어졌던 사당 칠정 논면에서 보이는 논리입니다. 사당 칠정이라고 하는 무엇이에요? 사당,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라는 말 들어봤을까? 그거를 사당이라고 합니다. 칠정은 우리 인간들 7가지 감정, 칠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단 칠정을 사유를 하면서 이와 기에 연결을 시켜서 사유를 하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사단 칠정을 다루면서 이 니와 기와 연결시켜서 사유를 하면서 나오는 논리가 니와 기를 따로 떼어넣어서,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봐서는 안 된다. 두 개의 실체처럼 불상잡 두 개를 하나의 실체처럼 보아서도 안 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고봉 기대승 선생까지 들어봐요. 월봉소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바로 우리 강주에 있잖아요. 예전에는 장성군에 속했었지만 월봉소원.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유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배낭여행들을 가기 좋아하시는데, 저는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가시라. 그런데 그곳에 가서 노랑머리 파란 눈동자의 사람들의 문화에만 동경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곳, 이렇게 이대한 사상가 가까운 곳에서 기대동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서원, 바로 우리 강주에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배낭을 메고 유럽을 떠나기 전에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월봉 서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통사에서 유불도가의 사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그 밖으로 표현된 문화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섭렵하면서 대학생의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가까운 데는 가사문화권에서 이 담양의 정자문화들, 강주와 담양에 걸쳐져 있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 누종들을 걸쳐가면서 거닐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신이 되고 사상가가 되고 예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제 개인적인 경우는 그래요. 그런 느낌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어디 그뿐인가, 저 서원 문화가 특히 발달되어 있는 경상도 경북에 가면 도산서원, 소수서원, 여러분들 백운동서원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병산서원, 병산서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걷고 그 선비들이 공부했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있어 보면은 여러분들은 의도하지 않게 선비들이 생각했던 그 정서의 세계에 가서 다 가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사찰은 이 삼보사찰이라 그래서 해인사, 우리 순천의 송광사, 저 경남의 통도사, 양산의 통도사 뿐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찰의 경북 영지 부석사,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 가보면 그 부석사의 아름다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육아를 지금 살펴봤으니까 지난 시간에 도가 이야기하면서 도가의 중묘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묘, 이 무리중자에다가 묘한 묘자. 그럼 이 중묘 논리란 노자의 도덕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도덕경 속에선 도를 보았더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도가 무게 상태가 있어. 근데 그 무게 상태로 있는 도가 그냥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절대 무가 아니야. needs, nothingness. 바로 내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어, 태극 모양으로. 그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음가야, 강야, 구분과 고듬이 나누어지면서 두 개의 실체로 나누어지지 않는, 둘이 함께 더불어 있는 앙상물을 이루고 있더라. 그거를 사유하기 위한 논리가 바로 중무의 논리입니다. 어디 도가에는 노자 선생님 있습니까? 장자 선생은 바로 그의 저서인 장자에서 제가 잠깐 소개 올렸던 도취, 경첩, 지도리의 논리, 우리말로 새끼꼬기, 젓가락 운동의 논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도취의 논리는 앙과 박, 드러남과 감춤 등등의 이 도가 이론적 이론의 측면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사유하는, 서양식으로 이야기하면 역설의 논리이자 이론적, 전면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노자의 중묘의 논리와 장자가 말하는 도취의 논리를 들으면서 혹시 하이데거의 현묘의 논리, 은폐와 탈은폐, 은적과 탈은적, 현시, 드러남과 허틀의 물러남의 사유 양식을 좀 떠오르지 않아요? 이 하이데거의 은적과 탈은적, 은폐와 탈은폐, 드러남, 현시와 물러남의 논리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의한 생기, 아이그니스, 사건이
현현하는 가정에서 빚어지는 논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가의 중요의 논리와 도취의 논리가 먼저였을까요? 하이데거의 이런 은적과 탈은적, 현묘의 논리가 먼저였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역사 문헌학적으로는 증거들로서 얘기를 하면 하이데거는 일본으로부터 온 유학생들과 도가, 특히 선불교를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래요. 다음으로는 불가에 지난 시간에는 대승 기신론 소벌교를 썼던 원효 선생님의 이야기를 1심 2문의 논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그 뿌리를 먼저 올라가 보면 대승 불교에서 제2의 부다를 칭송받는, 우리 동아시아 문학권에서는 용수라고 불러요. 요즘에는 원어를 써서 나가르주나라고 부르는데, 나가르주나의 논서인 중론에 이지설이라고 나옵니다. 진재와 속재,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에서의 진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생멸의 세계에서의 진재, 속재, 요리 둘로 나누어지면서도 나누어지지 않는, 둘이면서도 완전히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리고 따로 있지 않다. 그때의 중도의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여기서는 원효의 대승 기신론 소별교는 1심 2문의 논리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효의 또 다른 대표적인 저서는 금강산매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융이 불일, 불일이 융이. 좀 풀어주려면 둘이 융합하되 그렇지만 하나가 아니야. 불일. 하나가 아니면서 하나의 실체라 이야기할 수 없으면서도 둘이가 원만하게 융합한다. 불일이 융이. 자, 이 1심 2문의 논리와 융이 불일, 불일이 융이의 논리를 들으면서 니와 기의 불상리, 불상잡의 논리, 도가의 도취의 논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동양 전통의 세 가지 사유양식, 논리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그들의 관계성,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